어느새 100일이 지났습니다. 동생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라.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으니까 다시 좀 돌아와라 우리한테. 다시 좀 돌아와 제발. 신 씨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100일 전 29살 신선준 상사는 천안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소에 있던 화환을 본 누나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어떻게 이름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이름까지 다 해서 어떻게 갖다 놓을 생각을 다 할 수 있냐고요. 자기가 뭔데? 급기야 화환을 들고 밖으로 향합니다. 버리게요? 제가 버릴게요. 들어가게. 화환은 엄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뭐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요. 저는 용서 안 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떳떳하다면 오늘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6년간 소식이 없던 엄마가 나타난 것은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자식 버리고 도망간 여자년 아니냐. 이제 와서 무슨 네가 그걸 권리를 다 찾으려고 그러냐. 지나가는 개나 주라고. 지나가는 개는 줄 수 있어도 그 여자는 못 주겠다 그랬어요. 전 10원도 주기 싫어요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까? 26년 만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들 고 신선중 상사의 사망 보상금이 지급될 무렵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던 엄마였지만 가족들은 지금 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선영 씨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합니다. 딸인데요. 저기 죄송하지만 옆에 계시면 좀 바꿔주셨으면 해서요. 좀 기다려봐요. 네. 엄마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한 후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군데도? 저 선영인데요. 근데 왜 전화했어? 제 동생 얼굴 한 번도 못 봤지 않냐고. 못 봤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번호 왜 달라고. 뭐하냐고! 그걸 왜 따져! 니네 애기한테 물어봐! 니네 애기한테! 제가 딸이진 않나요? 예? 그러면 제가 딸이면 한 번쯤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니 새끼한테! 제 새끼 아직 말 못하거든요. 네 애미가 맞냐 그러고 내 편이 맞냐고 니 새끼한테 물어봐. 제 새끼 아직 말 못합니다. 그럼 니 말할 때까지 기다려. 새끼 말할 때까지 기다려. 엄마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었던 걸까요? 선영 씨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를 버렸다는 이유로 내가 니한테 지지지지 끌려다닐 이유 있냐고 그러더라고. 선영 씨도 얼마 전 엄마가 됐습니다. 4월 4일 딸이 태어난 그날은 공교롭게도 천안함 실종자 구조 작업을 중단한 날이었습니다. 애기 놓을 때도 솔직히 얘기해서 엄마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그때 진짜 그때 저는 아빠도 안 계셨잖아요. 평택에 다 계셨고 저희 신랑도 평택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는 애기 혼자 났어요. 진짜 애기 놓을 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딸을 가진 엄마가 되었지만 아직도 엄마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83년도에 오늘날 자고 일하니까 없어요 사람이. 밤에 내 잠든 새 야반도주 한 거지.
2살, 이제 큰 애가 4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를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일을 나가야 되는데 일도 못 나가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고 참 눈물바람 많이 했을 거예요. 아내와 이혼한 후 26년간 신 씨는 힘겹게 남매를 키워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죽었다 이랬죠. 신상사는 엄마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제가 사업에도 망하고 이래 지나면서 하고 있으면서도 뭐 그래도 말씀 한 번 안 지겼지요. 뭐 나쁜 기억이라도 기억을 가지고 이 자식이 이랬는데 저런 기억이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진학 대신 군입대를 결심한 신상사. 3월 26일 밤 천안함은 46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신상사 역시 싸늘한 시신으로 가족에게 돌아왔는데요. 마지막 가는 길인데도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유족 보상금이 지급될 무렵이었습니다. 친모한테 동의를 받아오라 그래요. 그럼 친모를 내가 어디서 찾느냐? 우리가 어디 찾을 수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러니까 어쩌고도 찾아가지고 받아와야 나간다 이거래요. 뭐가 나와요? 모든 돈이 이제 지급이 된다 이거라. 26년 전 이혼한 친모가 신상사의 상속권자로 남아 있었는데요. 지난달 신 씨는 보상금 신청을 위해 친모를 만났다고 합니다. 서류를 해달라고 이랬거든요.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 법적인 내한테 오는 건 다 받아야 되겠다. 보상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보훈처를 찾았습니다. 6월 16일 날 그 생모한테 절반을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1억 9,470원씩. 이미 친모에게 1억 원이 지급된 상황.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부양의 여부를 불구한다. 불구한다. 예, 부양 여부는 관계없다니. 군인 연금법에 따라 낳아준 엄마에게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1억 원이 지급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돈을 가지고 나무 자식 잘 먹고 살겠다고 가지고 하는 거나. 제 동생 목숨값하고 바꾼 거잖아요. 근데 제 동생은 친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친모가 이름도 몰라요. 제 동생은. 고 신상사의 아버지와 누나는 양육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친모의 상속분을 조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모의 입장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심경을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얘기하기 싫어하잖아요. 저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전혀 얘기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가시라고요. 친모는 취재진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어렵게 친모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때문에 이번에 소송까지 가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 입장을 한번 좀 듣고 싶어서요. 우리는 소송할 필요 가치를 못 느껴요. 네. 그런 인간한테는 소송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법적으로 가자 그래요. 이미 법원은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그러면은 지네들이 기간을 하든지 말든지 다 한대로 하라 그러세요. 그 신고자한테 한대로 하라 그러세요.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뭘 저희랑은 다른 거예요. 친모의 권리 찾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친모에는 지금 이제 청구 서류가 저희가 접수가 지금 돼서 검토 중에 있고요. 상속인의 기업격 사유가 없는 한은 뭐 저희가 7일 이내에는 지급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군입대하며 가입된 단체 보험금은 1억 원. 법상 실정법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안 주면은 결국은 다른 왜 안 주냐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문을 못 하죠.
천안함 희생장병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모은 성금액이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46명 국민이 모금한 천안함 성금은 어떻게 될까요? 담당 기관에 확인해 봤는데요. 양쪽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느 쪽에게도 성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동의가 다 있다고 하면 뭐 100%든 50%씩이든 동의하신 대로 저희는 지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친모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친부 역시 성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게다가 군에서 매달 지급하는 사망연금도 친모에게 절반의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억울하고 원통한 그거를 매달 기억하면서 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너무 억울하지. 친모는 고인을 낳아주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비롯한 총 지급액 8억 원과 월 80만 원의 연금에 대해 절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인 해석입니다. 낳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도 애 낳아서 알겠지만 눕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눕는 거는 누구나 다 놓을 수 있다고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너는 그렇게 살래. 낳아주기만 한 친모와 26년간 양육의 의무를 다한 친부. 법적인 권리가 같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다소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법정을 해 두는 것이 차후의 법적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가 이 제도에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감안할 수 있는 현행의 기여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신 씨는 홀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까지 또 진흙탕 싸움 만들어가지고 지 이름을 더럽히고 부모로서 참 할 짓 아닌데. 오늘 신 씨는 먼저 떠난 아들이 더욱 그리울 것 같습니다. 어느새 100일이 지났습니다. 동생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라.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으니까 다시 좀 돌아와라 우리한테. 없는데요. 저는 용서 안 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떳떳하다면 오늘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6년간 소식이 없던 엄마가 나타난 것은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자식 버리고 도망간 여자년 아니냐. 이제 와서 무슨 네가 그걸 권리를 다 찾으려고 그러냐. 지나가는 개나 주라고. 지나가는 개는 줄 수 있어도 그 여자는 못 주겠다 그랬어요. 전 10원도 주기 싫어요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까? 26년 만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들 고 신선중 상사의 사망 보상금이 지급될 무렵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던 엄마였지만 가족들은 지금 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선영 씨. 그런데 묘소에 있던 화환을 본 누나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어떻게 이름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이름까지 다 해서 어떻게 갖다 놓을 생각을 다 할 수 있냐고요. 자기가 뭔데? 급기야 화환을 들고 밖으로 향합니다. 버리게요? 제가 버릴게요. 들어가게. 화환은 엄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뭐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다시 좀 돌아와 제발. 신 씨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100일 전 29살 신선준 상사는 천안함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거 뭔데?
어느새 100일이 지났습니다. 동생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라.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으니까 다시 좀 돌아와라 우리한테. 다시 좀 돌아와 제발. 신 씨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까? 26년 만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들 고 신선중 상사의 사망 보상금이 지급될 무렵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던 엄마였지만 가족들은 지금 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선영 씨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합니다. 딸인데요. 저기 죄송하지만 옆에 계시면 좀 바꿔주셨으면 해서요. 좀 기다려봐요. 네. 들어가게. 화하는 엄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글쎄, 제 동생은 뭐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요. 저는 용서 안 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떳떳하다면 오늘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6년간 소식이 없던 엄마가 나타난 것은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자식 버리고 도망간 여자년 아니냐. 이제 와서 무슨 네가 그걸 권리를 다 찾으려고 그러냐. 지나가는 개나 주라고. 지나가는 개는 줄 수 있어도 그 여자는 못 주겠다 그랬어요. 전 10원도 주기 싫어. 엄마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한 후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요. 여보세요? 누군데도? 저 선영인데요. 근데 왜 전화했어? 제 동생 얼굴 한 번도 못 봤지 않냐고. 못 봤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번호 달라고. 왜 따지냐고! 그걸 왜 따져! 니네 애기한테 물어봐! 니네 애기한테! 제가 딸이진 않나요? 예? 그러면 제가 딸이면 한 번쯤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새끼한테! 제 새끼 아직 말 못하거든요. 네 애미가 맞냐고 그러고 내 딸이 맞냐고 네 새끼한테 물어봐. 제 새끼 아직 말 못합니다. 그럼 네 말할 사람이 기다려. 100일 전 29살 신선준 상사는 천안함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거 못해. 그런데 묘소에 있던 화환을 본 누나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어떻게 이름까지 이렇게 다 이름까지 다 해서 어떻게 갖다 놓을 생각을 다 할 수 있냐고요. 자기가 뭔데? 급기야 화환을 들고 밖으로 향합니다. 버리게요? 제가 버릴게요.